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존재의 가장 깊고 신비로운 부분, 바로 마음의 근원을 탐험하는 여정을 함께 떠나볼까 합니다. 우리는 매일 보고 듣고 느끼며 수많은 생각을 하지만 과연 우리 마음의 모든 것을 알고 있을까요? 사실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거대한 세계가 존재합니다. 바로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입니다. 이 두 세계는 마치 빙산의 일각처럼 우리가 인지하는 작은 부분인 의식과 수면 아래 숨겨진 거대한 부분인 무의식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가 어떻게 우리의 삶과 생각, 그리고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깊이 파고들어 보려 합니다. 우리가 흔히 나라고 생각하는 부분, 즉 깨어있는 동안 우리가 인지하고 경험하는 모든 것이 바로 의식입니다. 의식은 우리의 현재 생각, 감각, 기억, 그리고 외부 세계에 대한 인식 등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 순간 제 목소리를 듣고 계시거나 눈앞에 보이는 화면을 인지하고 계신다면 그것은 바로 의식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입니다. 의식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계획을 세우고 결정을 내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의식은 외부 환경으로부터 들어오는 방대한 양의 정보를 선별하고 처리하여 우리가 혼란스러워하지 않도록 돕는 필터와 같은 역할도 수행합니다.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는 모든 것, 학습하고 이해하는 모든 과정이 의식적인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는 모든 선택과 행동은 의식의 통제 아래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아침에 어떤 옷을 입을지, 점심으로 무엇을 먹을지, 친구에게 어떤 말을 할지 등 수많은 결정을 의식적으로 내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의식은 우리의 마음속 빙산의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의식적인 결정조차도 무의식적인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그 거대한 영역, 빙산의 수면 아래 숨겨진 부분, 즉 무의식은 무엇일까요? 무의식은 프로이트와 융 같은 심리학자들에 의해 심층적으로 탐구된 개념으로 우리가 의식적으로 인지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생각, 감정, 행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마음의 영역을 말합니다. 무의식은 억압된 기억, 본능적인 욕구, 트라우마, 그리고 잠재된 재능 등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수많은 정보와 경험을 담고 있습니다. 무의식은 말 그대로 우리의 삶 전체의 기록, 보관소이자 우리의 행동을 추동하는 강력한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불안감을 느끼거나 특정 유형의 사람들에게 자꾸만 끌리거나 혹은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를 의식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반응이나 패턴들은 종종 무의식 속에 잠재된 과거 경험, 즉 어린 시절의 상처, 부모님과의 관계, 사회적 학습 등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어릴 적 경험했던 충격적인 사건이 의식적으로는 잊혀진 것처럼 보이지만 무의식 속에서는 여전히 강력한 정서적, 행동적 영향을 미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무의식은 우리의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신념체계, 즉 세상과 자신에 대한 근본적인 믿음들을 형성하며 이 신념들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과 행동하는 방식을 결정하는 강력한 필터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무의식은 우리의 과거뿐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만 동시에 무의식은 우리의 창의성과 직관의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갑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는 기발한 아이디어, 꿈속에서의 영감, 또는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육감이나 예감 같은 것들이 바로 무의식의 작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예술가들이 깊은 몰입 상태에서 무의식적인 흐름을 따라 작품을 창조하거나 과학자들이 복잡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꿈에서 얻었다는 이야기는 무의식의 창조적인 힘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위대한 발명이나 예술 작품들은 종종 의식적인 논리를 넘어선 무의식적인 통찰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의식과 무의식은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우리의 삶을 만들어갈까요? 이 둘은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끊임없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역동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의식은 마치 무의식의 문지기처럼 작용하여 무의식 속의 정보가 의식으로 올라오는 것을 조절합니다. 어떤 정보는 의식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어떤 정보는 무의식 속에 깊이 억압되어 의식으로 올라오기 어렵게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이는 고통스러운 기억이나 사회적으로 용납되기 어려운 충동 등이 의식으로 떠오르는 것을 막아 우리를 보호하려는 무의식의 방어 기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의식은 의식의 통제와 상관없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특정한 행동 패턴을 반복하거나 특정 유형의 관계를 형성하거나 어떤 일에 대해 무의식적인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의식적인 패턴은 마치 우리의 삶을 조종하는 숨겨진 프로그램과 같습니다. 광고에서 특정 색상이나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노출시켜 소비자의 구매 심리를 자극하는 것도 특정 문구나 슬로건을 계속해서 제시함으로써
무의식적인 연관성을 만들어내는 것도 무의식의 힘을 활용하는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정치나 마케팅 분야에서는 대중의 무의식적인 욕구나 두려움을 건드려 행동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어떤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무의식 속에 그 목표와 상충되는 부정적인 신념이나 깊은 두려움이 있다면 목표 달성이 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다거나 나는 성공할 자격이 없다는 무의식적인 믿음이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사람은 아무리 의식적으로 성공을 갈망하고 열심히 노력해도 결국 스스로 실패의 상황을 만들어내거나 성공의 기회를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의식적인 자기 파괴적 패턴은 의식적인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무의식을 이해하고 그 안에 잠재된 부정적인 프로그램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재프로그래밍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을 넘어내면 깊숙이 자리잡은 신념 체계를 변화시키는 근본적인 작업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무의식의 세계를 탐험하고 그 안에 잠재된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우리의 삶에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무의식에 접근하고 소통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다양하며 꾸준한 노력을 통해 누구나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접근하기 쉬운 방법 중 하나인 꿈입니다. 꿈은 무의식이 우리에게 보내는 은유적이고 상징적인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꿈속의 이미지, 상징, 감정, 그리고 이야기들을 주의 깊게 분석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의 무의식적 욕구, 해결되지 않은 갈등, 내면의 두려움, 또는 미래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꿈일기를 꾸준히 쓰고 꿈의 내용을 되새기며 그 의미를 탐색하는 연습을 통해 우리는 무의식과의 대화를 점차적으로 시작하고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꿈을 기록하는 습관은 무의식의 언어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명상과 마음챙김입니다. 명상은 의식적인 생각의 활동을 잠시 멈추고 현재 순간에 집중하여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명상을 통해 우리는 시끄러운 의식적인 잡념의 층을 넘어 무의식의 심연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깊은 명상 상태에서는 무의식적인 이미지나 감각, 통찰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기도 합니다. 마음챙김은 판단 없이 현재 순간의 감각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지하는 연습으로 이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무의식적인 반응 패턴을 알아차리고 감정의 기복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를 조절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꾸준한 명상과 마음챙김은 무의식과의 연결을 강화하고 내면의 평온을 가져다줍니다. 세 번째는 자유연상과 분석 심리학입니다.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개발한 자유연상 기법은 의식적인 통제나 검열 없이 마음속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말하는 방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억압되거나 연결되어 있던 기억, 감정, 갈등 등을 표면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칼 융의 분석 심리학은 개인의 무의식을 넘어서 집단 무의식과 원형의 개념을 도입하여 인간의 보편적인 심리적 구조를 탐구합니다. 신화, 전설, 종교 등에 나타나는 공통된 상징들을 통해 우리는 개인의 무의식뿐 아니라 인류 전체의 무의식적인 패턴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심리 치료나 심층 분석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심리 치료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최면입니다. 최면은 의식을 이완시키고 집중력을 높여 무의식 상태에 직접 접근하는 매우 강력한 방법입니다. 치료적 최면을 통해 과거의 트라우마를 해소하거나 부정적인 신념을 긍정적인 신념으로 대체하고 불안감을 줄이며 심지어는 만성적인 통증을 완화하는 등 무의식의 재프로그래밍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최면은 무의식에 긍정적인 암시를 심어주어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데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반드시 훈련된 전문가의 지시와 감독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자기 성찰입니다. 자신의 생각, 감정, 행동 패턴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나는 왜 이런 감정을 느끼지? 나는 왜 이런 상황에서 항상 이렇게 반응하지? 와 같이 스스로에게 깊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불편하거나 반복되는 패턴이 있다면 그것이 의식적인 이유보다는 무의식적인 뿌리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솔직하게 자신을 마주하는 용기, 그것이 무의식 탐험의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첫걸음입니다. 일기 쓰기, 그림 그리기, 음악 감상 등도 자기 성찰을 돕는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무의식을 탐험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진짜 모습이 의식적인 자아, 즉 사회적 페르소나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무의식은 우리의 본질적인 특성, 타고난 재능, 그리고 아직 발현되지 않은 무한한 능력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무의식과의 연결을 강화하고 무의식의 지혜를 의식으로 통합할수록
우리는 더욱 온전하고 통합된 존재, 즉 참된 나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숨겨진 보물을 찾아내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 안의 무의식적인 패턴을 인식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상황에서 항상 화를 내거나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는 자신을 발견했다면 그 분노나 공격성의 근원이 무엇인지 무의식 속에서 찾아보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부당하게 무시당했던 경험 때문일 수도 있고 자신의 약점을 들킬까봐 느끼는 깊은 두려움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무의식적인 원인을 파악하면 우리는 더 이상 그 오래된 패턴에 갇히지 않고 새로운 방식으로 반응할 수 있는 자유로운 선택권을 얻게 됩니다. 단순히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의 근원을 치유함으로써 진정한 해방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무의식을 이해하는 것은 또한 우리의 관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이해할 때 그들의 의식적인 의도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무의식적인 동기나 욕구를 고려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고 오해와 갈등을 해소하며 더욱 깊고 진정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줍니다. 상대방의 무의식적인 두려움이나 충족되지 않은 욕구 혹은 과거의 상처를 이해할 때 우리는 훨씬 더 배려심 있고 지혜로운 방식으로 소통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게 됩니다. 부부관계, 부모-자녀 관계, 직장, 동료 관계 등 모든 인간관계에서 무의식에 대한 이해는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마음의 근원인 의식과 무의식을 탐험하는 것은 자기 실현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의식 속에 잠재된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그 안에 담긴 무한한 잠재력을 현실에서 온전히 펼쳐낼 수 있습니다. 마치 씨앗이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충분한 영양분과 수분을 흡수해야만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우리도 무의식이라는 깊은 내면을 탐험하고 이해해야만 진정한 의미의 성장과 발전, 그리고 삶의 완성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 여정은 때로는 불편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무의식 속에는 우리가 마주하고 싶지 않은 어둡고 고통스러운 그림자, 즉 억압된 기억이나 트라우마, 부정적인 감정들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이러한 그림자를 직시하고 통합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면, 즉 밝은 면과 어두운 면 모두를 받아들이고 포용하는 용기, 그것이 진정한 자아를 향한 길이며 내면의 치유를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마음은 의식과 무의식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세계로 정교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의식이 우리가 항해하는 넓은 바다의 표면이라면 무의식은 그 아래에 숨겨진 광활하고 신비로운 심해와 같습니다. 이 두 세계의 상호작용을 깊이 이해하고 무의식의 깊이를 탐험하며 그 안에 잠재된 무한한 지혜와 능력을 일깨우는 것은 우리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 우리가 누구인지를 온전히 깨닫게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의미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무의식의 속삭임에 섬세하게 귀 기울이는 여정을 오늘부터라도 시작해보세요. 그 안에는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지혜와 치유의 힘,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과 진정한 행복이 숨겨져 있을 것입니다. 이 자기 탐험의 여정을 통해 여러분 각자의 삶이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펼쳐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여러분 모두가 내면의 빛을 찾아 온전한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